네, 안녕하세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실용음악과 학생 여러분. 오늘 공연 실습 시간에는 신디사이저 조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반 전공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이겠고,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도 합주 시간에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신디사이저 조작법을 알려주실 이고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실용음악과 피아노 전공교사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는 엄청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구비하고 있는 건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종류의 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볼까 봐요. 일단 피아노는 야마하사의 그랜드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마하사의 또 어쿠스틱 피아노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학교에 오시면 합주하실 때 사용하실 또 건반의 종류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야마하사의 S90, 그다음에 몽타주, 그다음에 노드사의 노드 스테이지 2와 일렉트로, 그리고 그 외에도 롤랜드, 코르그, 커즈와일 등 실제로 공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악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신디사이저란 어떤 악기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학교에 오시게 되면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를 다루게 되실 텐데, 먼저 신디사이저라는 악기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사이저라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개성적인 사운드를 창조하는 것에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키보드라고 하는 악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은 키보드라는 명칭이랑 좀 다른 의미이고요. 물론 원하는 음색을 골라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듣는 수많은 가요들, 아이돌 음악들도 이 신디사이저의 발명으로 인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건반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통 건반이라고 부르는 제품군에는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디지털 피아노라는 악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건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건반 자체에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가정용이나 연습용으로 쓰기에 적절한,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피아노라는 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테이지 피아노라는 군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드라는 악기사에 있는 일렉트로 시리즈, 그 다음에 롤랜드라는 악기사에 있는 RD 시리즈, 그 다음에 야마사에 존재하는 CP 시리즈 같은 악기들이 스테이지 피아노에 존재하는데요. 이 악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신디사이저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약하지만 오히려 피아노나 일렉 피아노 같은 건반류의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신디사이저라는 제품군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악기도 신디사이저 제품군에 들어 있습니다. 야마하의 S 시리즈, 그 다음에 모티프 시리즈, 그 다음에 몽타주 시리즈 같은 것들이 신디사이저 제품군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음색을 합성해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야마하 S90 신디사이저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학교에 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악기가 바로 보시고 계신 야마하사의 S90XS라는 악기입니다. 신디사이저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배워야 할,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끄는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켜고 끄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을 켜는 것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마스터 볼륨이라 적혀져 있는 이 메인 볼륨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가 올려져 있지 않고 가장 밑으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는 것이 맞습니다. 건반을 오른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네, 이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앞에 LCD 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팅되는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부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반과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큰 PA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결된 스피커의 전원을 켜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내려섰던 그 볼륨 슬라이더를 이제 올리고 나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볼륨 슬라이더를 내가 원하는 사운드의 볼륨에 맞게 조정한 다음에 악기를 고르고 연주를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과정이 전원을 켜는 순서입니다. 네, 이어서 전원 끄는 순서인데요. 전원을 끄는 순서는 아까 전원을 켰던 순서랑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메인 볼륨 슬라이더를 내린 상태에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연결된 스피커 전원을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신디사이저의 전원을 꺼주시는 이 순서가 전원을 끄는 올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고은 선생님께서 신디사이저를 안전하게 켜고 끄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디사이저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학교에 오시게 되면 다루게 될 건반 악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보시고 계신 야마하사의 S90XS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악기 이외에도 몽타주라는 악기도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야마하사에 제공하는 이 제품군은 기본적인 조작 방법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여기 있는 S90SS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로 화면을 비춰주실까요? 네, 가운데 보시는 화면이 가장 많이 보시는 화면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건반을 이렇게 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악기를 골라서 연주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모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야마하 제품은 세 가지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보이스라는 모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퍼폼, 마지막으로 마스터라는 세 개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 모드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악기를 선택하고 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주가 가능한데요. 제일 먼저 이 보이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이스 모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음색을 한 가지만 골라서 사용하는 모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짧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만약에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보이스 모드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키보드, 오르간, 기타 여러가지 악기군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피아노라는 악기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여기 A뱅크에 있는 이 피아노라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이라는 군에 들어와서 총 16가지의 악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아노의 1번 악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1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추럴 그랜드 X6라고 하는 피아노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악기 선택에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악기들의 소리를 내는지 직접 소리를 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어떤 악기들을 볼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네. 일단 아까처럼 보이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 서치라고 하는 이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LCD 화면을 보시면 내가 실제로 어떤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름을 직접 보시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메인에 피아노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피아노를 고를 거기 때문에 이 피아노는 그대로 두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죠. 아까 선택했던 피아노라는 악기 안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16가지의 악기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보시는 이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악기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발라드 피아노 S6라는 악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악기가 골라졌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서 누를 수 있는 모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드가 보이스 모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퍼포먼스 모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의 보이스 모드는 내가 원하는 소리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기능이 이 보이스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합성해서 내가 원하는 개성적인 사운드를 창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드가 이 퍼포먼스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모드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섞어서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레이어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플릿 기능이라고 해서 이 건반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내가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분할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스플릿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먼저 이 레이어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내가 원하는 메인 소리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러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 보이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카테고리 서치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메인 악기를 고를 겁니다. 왼쪽에 가운데에 오셔서 보시는 LCD 창에 이 메인 악기가 피아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엔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서브 피아노 소리를 이제 고르겠죠. 그래서 이 조그 셔틀을 버튼을 돌리시다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내추럴 그랜드 S6라는 악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엔터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이게 이제 메인으로 쓰일 일단 악기가 되겠고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악기를 레이어드 시켜서 소리를 동시에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어 버튼이 보이시죠? 이 레이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 이 건반의 제일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 파트 셀렉트라고 보시는 이 화면 안에 이 버튼이 반짝반짝거리는 화면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두 번째, 이 하나, 둘, 네 개의 칸이 보이시는데 내가 첫 번째는 아까 피아노라는 악기를 골랐던 것처럼 그 이외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 그래서 총 네 개의 악기를 최대 이렇게 레이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어떤 악기를 레이어드 하겠다라는 신호를 이 번쩍번쩍거리는 신호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다시 가운데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실제로 레이어드 할 악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지금 기본으로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조그 셔틀을 돌리면 스트링이나 아니면 브라스, 뭐 색소폰, 그다음에 리드 여러 가지 악기를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스트링을 일단 골라볼게요. 자, 메인 카테고리가 스트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엔터 버튼 눌러서 이제 서브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수많은 스트링 악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트링 소리를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골라볼게요. 그래서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뉴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다른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레이어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연주를 해보면 이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의 크기와 스트링 소리의 크기가 사실은 일괄적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사운드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와 스트링의 이 사운드의 볼륨의 차이를 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화면의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존 1부터 4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슬라이더는 내가 메인으로 골랐던 피아노 소리의 볼륨 슬라이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한 이 존 2에 있는 이 볼륨 슬라이더가 내가 두 번째로 선택한 스트링의 볼륨 슬라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린 상태에서 내가 1번만 올리게 되면 피아노 소리만 나게 되고요. 반대로 두 번째만 올리게 되면 이렇게 스트링만 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나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피아노를 좀 소리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스트링을 좀 소리를 적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맞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악기까지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이스, 퍼폼에 이어서 마지막의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스터 모드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버튼은 아닌데요. 이 보이스, 퍼포먼스 모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모드라고 불려집니다. 실제로 우리 연주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사실 이 보이스와 이 퍼포먼스의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나중에 이 정도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색을 고르고 합성하고 레이어드하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합주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미리 음색을 골라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연주하게 되면 그 음색을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또 까먹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디사이저에는 내가 원하는 음색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스토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고른 다음에 내가 이 원하는 소리를 이 다음번에 내가 연주를 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악기 선택한 다음에 스토어라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 원하는 소리를 찾을 때에는 연주할 때에는 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Favorite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아까 저장한 그 소리를 찾아서 연주할 수 있는 스토어 기능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 이고은 선생님과 함께 야마 S90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EBS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상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더욱더 자세하게 1대1로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좀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